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장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및 패턴 매칭, 즉 패턴 1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쉬운 부분도 있었죠. 자,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람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대리자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그리고 바 변수에다가 무슨 식을 대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호출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 1급 객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초급의 마지막 장이고요. 자, 9장인데 메소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서 메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도 했고, 그리고 또한 앞에서 메서드를 이미 우리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호출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 한번 들어보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메소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왜? 이제 9장에서 메소드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각인을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클래스를 배우게 되는데, 클래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멤버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좀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 강의에서는 다룬 예제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코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메소드도 우리가 만들어 보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더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텐데, 여전히 지금처럼 메인 메소드 안에 모든 코드를 넣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코드의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분업이 안 돼요. 협업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는 이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메소드를 만들어라 이러고 B팀 개발 A팀 B팀 이래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분업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죠? 예. 그래서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의 덩치가 커져도 여전히 간결하고 이해하기 좋은 소스 코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메소드는 한번 선언을 하고 선언부와 구현부로 나뉜다고 했죠. 그거를 한번 선언해 놓으면 정적 메서드와, 제가 그랬죠,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에는 정적 멤버 메서드 그리고 인스턴스 멤버 메서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차이점이 있죠. 정적 멤버 메서드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스테이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이고, 스테이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은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메소드 호출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한번 선언하면 계속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코드의 재활용. 이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점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설명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메소드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9.1절이고요. 메소드란 이미 알아요. 그죠? 자, 메소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즉 대표적으로 C#, C++, 그리고 파이썬도 클래스가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바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죠. 그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C나 C++ 언어에서는 물론 C에는 클래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C++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메소드라고 합니다. 멤버 메소드. 그런데 외부에 따로 우리가 선언하는 경우는 함수라고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를 한다면 함수보다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메소드라고 부르는 게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맞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C나 C++ 언어에서는 함수, 펑션이라고 불렀고, 이제 파스칼, 아주 예전의 언어였죠. 저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파스칼이나, 그리고 MySQL, DB 언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메서드처럼 만들어요. 메소드처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라고도 불러요. 물론 DB 단에서는 펑션이 있고 프로시저도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강의에서 올려놓은 MySQL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차이점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스칼에서는 프로시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는 서브루틴이나 서브 프로그램. 왜? 메소드는 한 가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브 루틴이나 서브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는 언어들도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는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만 말씀드린 바대로 큰 맥락에서는 이 용어들이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함수도 선언부가 있고 구현부가 있고, 메서드도 선언부가 있고 구현부가 있고, 그리고 리턴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등등. 그죠?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는 일련의 코드를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은 거예요. 블락 안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은 코드는 메소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자, 메소드를 호출한다, 콜한다, 메소드 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메소드를 선언하는 형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클래스 내부 안에 이렇게 지금 클래스의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정자. 한정자는 메소드의 속성을 수식하는 한정자를 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테이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퍼블릭, 그리고 그래서 다 뭐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접근 제한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퍼블릭, 뭐 그리고 뭐 또 프라이빗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 형식, 다른 말로 리턴 타입이죠. 예. 그리고 메소드명, 그리고 매개 변수의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매개 변수 목록, 즉 메소드에 입력하는 메소드 매개 변수의 목록인데, 엄밀히 얘기해서 얘는 괄호는 이렇게 반드시 와야 돼요. 와야 되지만 매개 변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아예 괄호만 치면 돼요. 그리고 반환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반환 형식은 만약에 반환 형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생략하면 안 돼요. 대신에 반환 형식이 없다면 보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문을 써도 돼요. 보이드가 있다, 그러면 리턴이래 쓰고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리턴문을 만나면 메소드는 그냥 종료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는 뭐 한정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거를 두고 우리는 선언부라고 합니다. 선언부, declaration.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메소드는 메소드 선언부가 있고, 그리고 메소드 구현부 혹은 정의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블럭 안에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실행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언부와 메소드의 선언부와 구현부 혹은 정의부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강의를 지금껏 잘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에 맞추셨을 거예요. 메소드 선언부가 99%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소드 선언부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return type, 메소드명, 매개 변수 목록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메소드 콜을 하려 그러면 호출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반환 형식과 메소드 이름하고 매개 변수가 몇 개 있고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호출이 가능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메소드 중에서도 추상 메소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와 같이 구현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개 변수 목록까지 이렇게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어버리는 게 추상 메소드예요. 근데 추상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를 한 개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abstract 클래스, 즉 추상 메소드를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절대로 생성하지 못합니다. 왜? 메소드가 선언만 해놓고 구현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상 클래스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뒤에 가면 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도 나오면 거기에는 추상 메소드가 멤버예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속이나 구현을 통해서 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즉 선언부는 같지만 안에 내용은 다르게 하는, 그래서 구현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상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추상 메소드들을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클래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on이라는 뭐 파워 on, 그죠? 파워 on이라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내가 이렇게 매개 변수 없이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제품, 뭐 TV, 라디오, 뭐 MP3,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 전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워 온, 파워 오프라는 기능들이 다 있죠.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게 TV면 파워 온을 하면 TV가 켜졌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면서 TV가 전원이 들어오게끔 만들면 되고, 그리고 라디오면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면 오디오가 켜졌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자손 클래스에서 달리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선언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구현부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메서드 선언부, 만약에 내가 add를 했어요. 함수명 메서드명이 add예요. 그럼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현부 안에 내용이 더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add는 메서드명도 의미 있는 이름을 줘야지, 의미가 없는 이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구현부와 메서드가 구현부와 선언부가 따로 노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선언부를 선언을 하고 중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뭐다? 내가 메서드 콜을 하고 매개 변수가 있다면 매개 변수를 던지고, 리턴 타입이 int면 int 타입으로 받아주고, 그게 아니라면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리턴 문이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이러한 실행 코드들을 쫙 나열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메소드 결과로 리턴을 타입에 맞게끔 리턴을 해주면 이제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값을 가지고 또 다른 호출한 곳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가공을 시킬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sum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합계를 구한 메서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합계를 가지고 또다시 그죠?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를 또 호출을 해서 평균을 또 리턴 받아서 합계와 평균을 같이 출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는 한번 선언하면 재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메소드를 선언하는 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이걸 한번 읽어보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선언 형식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메소드가 클래스 안에서 선언되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메소드가 함수, 프로시저, 서브루틴 등과 다른 점이라면 말씀드린 바대로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클래스 밖에 선언되어 있으면 그냥 함수라고 지칭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C샵은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코드 내 모든 것을 객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객체는 자신만의 속성, 뭡니까? 제가 속성이 property 혹은 데이터, 멤버 변수라고 했죠. TV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인치인지,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또 뭐 자동차라면 브랜드는 무엇인지, 차문은 몇 개인지, 차의 색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멤버 변수로 만들 수 있고, TV가 켜지고 TV 채널을 바꾸고 볼륨을 바꾸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자동차의 기어를 변속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기능이죠. 그런 것들은 메소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객체는 자신만의 속성, 즉 데이터 혹은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것과 기능, 말씀드렸죠.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클래스가 바로 이 객체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잘 만들어 두면 그 클래스만 단순히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클래스를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붕어빵이라는 개념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붕어빵 틀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붕어빵은 어때요? 틀이에요, 틀. 여기 이제 밑에 아래쪽에 불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팥이나 아니면 다른 이러한 재료들을 준비를 해서, 그죠? 밀가루 반죽을 넣고 그 다음에 팥을 넣고 그리고 무엇을 넣어서 뭐 닫죠. 그리고 또 돌리고 해서 여기다가 또 넣고 돌리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면 같은 하나의 틀에서 여러 개의 붕어빵이 나오죠. 재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를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마치 붕어빵과 같이 우리가 U라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에 원하는 만큼 메모리가 한정되는,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스턴스를 무지막지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게임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게임을 보다 보면 이제 몬스터들이 있죠. 그런 몬스터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젠이라고 그러죠. 몬스터가 나오는 시간을. 그 젠 타이밍에 한꺼번에 많은 몬스터가 쫙 나오죠. 근데 그거는 어떠한 몬스터는 이런 레벨에, 사용자의 레벨에 맞게끔 사용자가 해치워서 레벨을,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만들어서 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코드입니까? TV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모델들. 설계도라고도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설계도만 있으면, 그 설계도를 볼 줄만 안다면 그에 관련된 재료들을 구하고 같은 제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재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죠? 그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만 단순히 해놨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메모리에 올린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라든지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호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 같은 경우를 클래스로 만들었다. 그럼 사용자를 보면, 유저를 보면 공격을 하든지 따라오겠죠. 그런 것들, 어택, 이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상급 레벨이 좀 높은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그 클래스에서 이미지 모습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택하는 거, 맞는 모습 이런 것들도 각각 다르게 해서, 그죠? 그리고 어택에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10만큼 깎이던 것을 한번 때리면 막 랜덤 데미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막 뭐 100 몇씩 HP가 깎이도록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가 바로 이 객체를 위한 청사진, 붕어빵 틀, 그리고 설계도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가 클래스 안에서 선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소드에는 방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메소드 자체로만 생각을 하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죠? 사전적 의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클래스에서는 그냥 어떠한 기능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객체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방식, 그러니까 기능이죠.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클래스 안에 선언되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 파라메타와 반환 형식, 리턴 타입을 가진다라고 이미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개 변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있다면 매개 변수를 받는다면 내가 그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실행부, 그러니까 메서드 정의부, 구현부에서 그 값을 활용을 해서 뭐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얻어내고자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 즉 메소드, 기능을 하는 메소드에 집어넣는 어쩌면 재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없어도 이 기능 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있으면 그 매개 변수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매개 변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계 메소드는 입력된 재료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며 메소드의 반환 형식은 이 제품의 어떻게 보면 규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환, 리턴문이죠. 리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미 설명드렸죠. 리턴문. 되돌려 주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닌 다른 타입이라면 반드시 리턴문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타입에 맞게끔. 그래서